가장의 제목은 비현실입니다. 비현실. 현실적이지 않다. 음모론 얘기예요. 음모론 얘기. 명백한 거짓말을 수시로 반복하는 일이 파시스트 정치가 정보 공간을 파괴하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음모론 얘기는 재밌어요. 정말 이런 얘기까지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믿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좀 의아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음모론이 누군가를 진짜 속이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억지스러워서 아무도 믿지 않을 말들을 사실 음모론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을 왜 만드냐? 아무도 안 믿을 건데. 표적의 신뢰성을 그리고 표적의 도덕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용되는 수단이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음모론을 주류 언론에서 받아서 써줘야 되는데 너무 얼토당토하니까 안 써주는 거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니들 왜 안 써주냐? 너희 언론들이 편향돼 있어서 그래. 뭐야? 부패해서 그래. 이러면서 이 어떤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매개 장치로 음모론을 쓴다. 시온 장로 의정서라고 20세기 가장 유명한 음모론입니다. 이게 히틀러가 집권을 할 때 유태인들이 세계를 다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집니다. 이 가짜 뉴스를 담은 책 이름이 시온 장로 의정서예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시온 장로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정복을 꿈꾼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날조된 책이다. 원래 이 책은 1864년도에 모리스 졸리라는 이름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몽테스키에와 전제 정치를 옹호하는 마키아벨리가 지옥에서 벌인 논쟁을 상상해가지고 쓴 정치 풍자서입니다. 1905년도에 러시아 신비주의 작가 세르게이 닐루스라는 사람이 반그리스도라는 책의 부록으로 요거를 또 각색을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마키아벨리 부분을 시온 장로들의 얘기로 바꾼 거예요. 뭔가 강한 정치가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 이거를 마키아벨리였는데 요거를 유태인의 지도자인 시온 장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는구나. 히틀러가 이거를 끝까지 사실이라고 믿었대요. 뭐 진짜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히틀러가 그렇게 막 유태인 탄압하고 게르만인들 막 단합시키고 위기감 불러일으키고 요런 데 사용된 게 이 시온 장로 의정서인데 요거를 미국에서 50만 부를 대량 생산해서 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그 창업자 헨리 포드가 이 책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의 멋진 신세계? 거기 그 사회가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사회의 신으로 모셔지는 게 바로 포드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십자가를 윗부분을 잘라서 위에 이렇게 십자가니까 위를 자르면 T가 되잖아요. 그래서 T를 섬기는 그런 종교. 왜 T를 섬기냐면요. 헨리 포드가 만든 유명한 대중적인 자동차가 T형 자동차거든요. 진짜 미국이 왜 이럴까? 가장 희한한 음모론으로서 피자게이트라는 게 있대요. 피자게이트. 힐러리 클린턴의 사무장이었던 존 포데스타에게서 유출된 이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음모가 퍼진 거예요. 워싱턴 DC 한 피자 가게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했고 여기에 대한 비밀 암호 메시지가 풀렸다라는 그래요. 이 음모론이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장윤정 이혼 사건 같은 느낌 아닙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남성 에드거 메디슨 웰치가 이 가상의 성노예들을 자기가 탈출시켜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진짜 총을 들고 그 피자 가게에 나타납니다.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총을 들고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작 비판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서 뭔가가 나타난다. 음모론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움직이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 음모론은 순수하게 누구를 음해하고 비방하기 위한 것인데 그거를 진짜로 알고 총을 들고 가면은 이 음모론은 산통을 깨버린 거잖아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또 여기 빠지면 안 되죠. 트럼프가 이렇게 유명한 정치인이 된 배경, 오바마의 출생지를 문제 삼는 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유명한 정치인이 된 것이죠.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태생주의, 그리고 이 음모론을 검열하거나 아니면 언론에 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주류 언론들, 뉴욕 타임즈 같은 그런 주류 언론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스타덤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오바마가 케냐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슬람이다 뭐 이러면서 막 던지는 거죠. 일단 던지고서 사람들이 안 받아주거나 사람들이 진지하게 대응 안 하면은 너는 부패했다 이렇게 공격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순한 맛이고요. 매운맛은 또 역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폴란드, 헝가리, 그리고 튀르키예죠. 폴란드의 포퓰리스트 카친스키 PIS라는 법과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현재 뭐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모론으로 완전히 이 세상이 바뀐 나라입니다. 2010년도에 대통령이었던 레흐 카친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부인과 그리고 폴란드군 총사령관과 그리고 국립은행 총재와 기타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을 싣고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 스몰렌스크 공항에 착륙을 하던 중 추락을 합니다. 진짜 큰일이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버마, 지금 미얀마죠. 그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쨌든 뭐 대통령은 살아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 번에 그냥 싹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딜 가고 있었냐면은 옛날에 소련 비밀 경찰이 2만 명 이상의 폴란드 장교단을 처형한 카틴 대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의 70주기 추모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던 거였어요. 이게 결국에는 러시아 그리고 폴란드 내의 반대 세력이 일부러 고의 추락을 시켰다. 러시아와 폴란드 조사위원회가 이 조사를 했는데 결국 조종사 실수였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이런 음모론이 넓게 퍼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음모론을 통해서 다른 정당, 다른 정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재 법과 정의당 당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부총리도 되고요. 현재 실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강력한 통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식이나 지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음모론이 결국에는 그 사회의 약한 지점을 공격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외국인 그리고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요거를 음모론을 통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헝가리,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주의나 아니면 공산주의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음모론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앙유럽대학교 헝가리에서 빅토르 오르반이 공격한 그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교를 만든 게 조지 소로스이기 때문입니다. 대투자가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헝가리계 유대인입니다. 근데 헝가리가 지금 반유대주의가 막 휩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은 이 대학교 아주 공격하기 좋은 대상이 된 것이죠. 2017년도에 빅터 오르반이 헝가리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헝가리를 비기독교인 이민자들로 채우기 위해 소로스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조지 소로스가 정말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언론들이 이걸 안 받아 써주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들 언론도 문제다. 언론이 소로스에게 이미 접수된 거 아니냐.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중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만들어낸 사실조차 아니며 그들이 속한 시스템의 일관성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도 필요 없고 거짓말도 필요 없대요. 일관성. 계속 말하는 것만으로도 음모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자유론을 지은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요. 사상의 자유시장 또는 뭐 이념의 자유시장 아니면 아이디어의 자유시장 뭐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 온갖 얘기가 다 어디로? 자유로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이성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잘못된 의견, 뭐 심지어 음모론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오는 거를 막을 필요는 없다. 뭐 거리낄 게 없다. 왜냐면 자연스럽게 다 걸러질 거니까. 제이슨 스탠리는 이거는 너무 낭만적인 얘기다. 유토피아적인 이해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대화를 하고 이성적인 토론을 하고 거기에 이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선동을 하고 공포를 심어주고 편견을 막 만들어내고 이런 사회라면은 사상의 자유시장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야, 사상의 자유시장을 믿어, 그냥 두면 알아서 좋아질 거야, 이거는 팜플렛으로 권총에 맞서는 것과 비슷하다. 기후위기, 여기에 대해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잖아요. 파시스트들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기후변화를 말하는 과학자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 사상의 자유시장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음모론이 가득 찬, 비현실과 거짓이 가득 찬 곳에서는 공론장을 망가뜨리는 것이지 이게 스스로 다시 자정작용을 일으켜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을 수 없다. 책임의식 있는 자유민주주의 언론이라면 이러한 음모론의 위협 앞에서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하고 누군가가 주장한다고 해서 허황된 이론까지 다 받아 써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로 언론 매체에게 좀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양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믿고 서로 의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조차도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온갖 그냥 음모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양떼들은 저 앞에서 우리를 이끄는 양치기만 모일 겁니다. 그 양치기가 설사 그 양떼들을 절벽으로 이끌고 갈지라도 양치기만 모일 겁니다. 이렇게 현실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 되면은 스타 정치, 정치 지도자, 목소리 큰 지도자, 포퓰리스트,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떤 표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뉴스가 스포츠가 되면 독재자가 인기를 얻는다. 파시스트 정치는 뉴스를 이성적인 토론과 정보 전달의 통로에서 독재자가 스타로 등장하는 구경거리로 바꾼다. 불안한 현실이 인격화된 정치 지도자를 찾아 헤매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을 또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음모론의 세상에서 진실해 보이는 것은 오히려 거짓말을 일삼는 파시스트가 된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주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국민들이 이제 지긋지긋해 한다는 거예요. 복잡한 현실에 대해서 단호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내놓지 못하는 기성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신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신 있고 정직한 정치인을 갈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포퓰리스트들, 파시스트들은 아주 단순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 판에 묶여가지고 서로 복잡한 거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거 말고,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아예 그냥 분열과 갈등 쪽에 판돈을 거는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뭐 이민자 이런 문제도 복잡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무슬림 반대, 이민자 반대, 흑인 반대, 기독교인 오케이 좋아, 미국 본토인 좋아, 백인 좋아, 이렇게 그냥 한 편에 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인종에 대한 차별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공동체가 평화롭게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갈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통합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 파시스트들은 아예 그런 생각 안 한다. 그냥 한쪽 편을 들어버리는 성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신성불가침으로 여겼던 그 소중한 정치적 가치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고, 근데 이런 거부하는 모습이 오히려 단호하고 나아가서는 진정성 있고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이상한 역효과까지 발생을 하게 된다.